오늘 문제를 두 문제만 풀어보면요. 2번이랑 3번을 비교해 볼게요. 오늘 프린트에서 2번 문제랑 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2번 문제 얘는 옆에다가 OX 문제 이렇게 적어놔야 돼. OX 문제. 이게 O인지 X인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OX를. 설명이 틀린 거 찾아라.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거 찾아라. 1번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사원은 이사급이고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대표자도 공인중개사. 맞네.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잖아. 대표자 제외고 3분의 1 이상이고 2번은 실무교육이니까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받는 거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도 받는 거고. 그렇게 맞는 거고 얘도. 3번은 중개업이랑 주택 임대업 요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등록이 가능하다? 그건 안 되죠.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이런 게 되는 거지. 3번이 틀렸고 3번은 꼬투리 잡을 수 있죠. 4번은 상법상 회사 또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빼고 있죠. 제외 잘 돼 있고 협동조합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빼고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맞네. 상법상 회사가 주식, 유한, 합자, 한명 유한 책임회사도 있고요. 5가지가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 총 6가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빼고 되는 거는 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맞고 5번은 중개사무소가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준공검사 사용 승인까지 받아도 되고 또 반드시 소유권 확보하는 것도 아니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사용권도 넓게 인정되니까 이것도 맞네. 그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아도 되고 그리고 사용권도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대차 그런 것도 다 되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다. 3번이 틀렸고 얘는 쉬워요. 2번은. 근데 이제 3번 문제 옆에다가 사례 문제 적어놔야 돼. 3번은 사례 문제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법인이 등록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판단하는 거죠.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찾아보래요. OX가 아니라 등록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걸 판단하는 사례 문제. 사례 문제. 1번 대표자 공인중개사고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 중에서 2분의 1이 공인중개사래요. 2분의 1이. 그리고 주식회사래. 등록이 되죠. 답은 1번. 이거 2분의 1 때문에 X하면 안 된다고. 네, 3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이면 더 많잖아요. 더 많은데 등록이 안 된다는 건 웃기잖아 이게. 답은 1번. 등록이 된다. 사례 문제니까. 2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이 실무교육 안 받았으니까 등록 안 되죠. 전원 받아야 되니까 이건 등록이 안 되고 3번은 감정평가 목적으로 해도 등록이 안 되죠. 4번은 5천만 원 괜찮은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안 되잖아. 그죠? 등록이 안 되고 5번은 가설건축물이니까 안 되죠. 가설건축물 안 되잖아요.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물 그런 거 안 되니까. 그래서 등록이 되는 건 1번밖에 없다. 3분의 1 이상인데 2분의 1이면 더 많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더 많다고 등록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등록이 되겠다. 답은 1번. 그렇게 비교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3번 문제처럼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 되게 많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 낚인다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됐고 4번 문제까지만 또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까지만. 역시 4번 문제도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니까 사례 문제예요. 이것도. 이 사람이 갑을병정 이런 사람들이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유 사례 문제. OX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례. 1번 갑은 업무정지 6개월 받고 즉시 폐업했대요. 기간 경과가 안 됐네.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맞죠? 업무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갑은 결격사유가 되고 2번 을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고 사유 발생 당시에 그리고 기간 경과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이사급은 결격사유다. 그만두더라도 결격사유예요. 그 기간 동안은. 딴 데 취업이 안 된다고.
사유 발생 당시에 있는 임원이었으니까 결격 사유고 2번도. 3번은 병은 음주교통사고로 500만 원 벌금 선고 3년 경고 안 됐으니까 자, 벌금은 법이 중요하잖아요. 음주교통사고는 처음부터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500만 원은 괜찮은데 법이 이 법이 아니잖아 지금. 음주교통사고.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처음부터 그냥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답은 3번. 병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처음부터. 4번은 등록이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가 됐대요? 이중으로 등록 취소. 이중 등록은 사기결 X라고 적어놔야죠. 사망의 산 등록 기준입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3년을 더한다 안 더한다? 더한다. 사기결이면 3년을 안 더하고 사기결이 아니니까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 얘는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인데 3년 경고 안 됐잖아요. 결격 사유. 정은 결격 사유. 3년 더하는 거니까. 무는 자격정진의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자격정진은. 사무소 그만두건 뭐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진은 업무정진은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자격정진은 전체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된다. 됐고. 오늘은 137페이지 등록증 재교부부터 등록증 재교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은 재교부에서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대요. 잃어버린 거는 분실, 못 쓰게 된 거는 훼손인데 그 훼손 정도가 그 위에다 적어놔야 돼. 못 쓰게 된 때 그 위에다가 걸레. 완전 걸레가 돼야 돼. 내밀기 추잡스럽게 막 걸레가 된 거. 그 정도 돼야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분실 훼손 시에 137페이지. 그래서 분실 훼손 시에는 세 번째 줄에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잖아요. 분실은 잃어버렸으니까 옛날 거 갖다 낼 수가 없죠. 훼손은 낼 거 같잖아. 근데 안 낸다고. 걸레니까 그냥 버리면 돼. 분실 훼손은 등록증 첨부가 아니다. 2번은 기재사항이 바뀐 건데요. 상호가 바뀐 거, 대표자가 바뀐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도 옛날 등록증 갖다 내면서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옛날 등록증 갖다 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만? 동그라미 1번. 분실, 훼손만. 옛날 등록증 첨부가 아니다. 분실은 없으니까. 훼손은 걸레니까. 다른 건 다 등록증 첨부하는 거예요. 재교부 신청할 때. 그렇게 보시고 분실 훼손만.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돈 내는 거죠. 공짜가 아니라. 재교부는 돈 낸다. 교부는 공짜. 재교부는 돈 내는 거. 돈 내는 거 총 몇 가지? 6가지. 3가지를 기억하자. 뭐였죠? 3가지? 재교부는 빼고 다른 거 3가지. 재교부는 시험 보는 거. 제가 하는 것처럼 기억해야 돼.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들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 3가지.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증들 재교부니까 재교부는 빼고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3가지. 됐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중개 업무의 개시는 뭐 등록증 받으면 업무 개시한다 뭐 그런 건데요. 별 의미는 없고요. 넘어가셔도 되고 138페이지에서 이중 등록 등 금지가 있는데 얘는 비교를 해봐야죠. 먼저 떴다방 영업이 있죠. 그리고 양다리도 있고 지금 할 건 양다리 그리고 비교할 게 떴다방 영업이 있죠. 두 가지를 비교하자. 양다리는 2군데 걸쳐서 일하는 거. 뭐가 있냐면 이중 등록. 등록을 2번 한 거예요. 등록,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등록, 이중 등록, 등록 소속.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물론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 되는 것도 이중 소속이에요. 2군데서 일하는 거. 근데 그거는 중개보조원은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질 않아요. 개공만. 개공이 딴 데 취업했다. 이중 소속. 개공이 다시 등록했다. 이중 등록. 2군데서 일하는 거. 양다리. 그럼 얘는 절등치예요.
얘는 등록 2개 다 취소, 얘는 등록 하나 바로 취소. 양다리는 절등치. 쉬운 거는 이거죠. 2만 들어가면 뭐가 있다?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학년 일반. 2만 들어가면. 이중 등록 2, 이중 소속 2, 1학년 일반. 떴다방 영업은 자기 사무소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얘는 두 군데서 일하는 거. 얘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이중 사무소.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사무소도 등록을 받으면 그건 이중 등록이에요. 등록 2번이면 무조건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는 두 번째 사무소는 등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무허가 창고시설, 건물 형태인 거. 하나는 등록이 있는데 두 번째 사무소는 등록이 없는 거고 그냥 무허가 창고시설 그런 거. 그리고 임시중개시설물. 뭐냐면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다가 천막이나 파라솔을 설치한 거예요. 천막, 파라솔. 거기서 중개파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단속 뜨면 뜨는 거야. 떴다. 단속이 뜨면. 방은 복덕방, 속칭, 떴다방. 밖에서 일하시는 거. 자기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해야 돼요. 밖에서 하면 안 돼. 밖에 무허가 창고시설, 건물 형태다. 이중사무소. 천막, 파라솔, 이동이 용이한 거, 건물은 아닌 거. 임시중개시설물. 사무소 2개인데 등록 다 받으면 이중 등록. 그렇게. 얘는 떴다방 영업은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등치. 그리고 2가 들어가면요. 1학년 일반.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도 2가 있잖아. 여기에 2가. 임시중개시설물. 1학년 일반. 그러니까 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1학년 일반은 공통이네. 2만 들어가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1학년 일반. 그럼 뭐가 차이점이에요? 앞에 절등치인지 임등치인지. 그럼 보세요. 양다리, 떴다방 영업 뭐가 더 나쁜 거예요? 양다리가 더 나쁜 거네? 왜? 제재가 더 세잖아. 절등치가.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양다리가 더 나쁜 거다. 양다리가. 더 제재가 세니까. 이렇게 절등치 플러스 양일 일반. 그래서 138페이지에서 굵은색 1번 이중 등록 금지는 첫 번째 줄 주어를 보세요.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할 수 없다. 개공은 이중 등록 안 된다. 개공만 적용이 돼요. 등록이다 보니까 개공이 다시 등록한 거 이중 등록. 굵은색 2번 내려와서 이중 소속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돼 있어. 개업공인중개사 등.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 얘네들을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부른다고요. 중개보조원 되는 것도 이중 소속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진 않지만 우리는 개공만. 개공이 딴 데 취업했다. 이중 소속. 두 군데서 일하는 거. 그럼 제재가 똑같다고. 절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위반 시 제재를 보세요. 139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이중등록 절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이에요. 세 번째 줄에 1학년 일반이고 등록 취소 하이한다. 절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이중등록. 양가로 2번 이중소속은요. 세 번째 줄에 이를 위반해서 이중소속이면 개공은 절등치. 맞죠? 개공은 이중소속 절등치. 그리고 1학년 일반도 있다고 쭉 내려오면 1학년 일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끝나요. 최근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게 다야. 양다리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다리다. 절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떴다방 영업한 거는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임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서로 비교하면 끝. 그렇게요. 독자적으로 문제가 딱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140페이지에서 대표 예제를 보시면 27회 때 이렇게 전면적으로 한번 나왔어요. 이거 자주 안 나오거든요. 거의 10년에 한 번씩 나와. 근데 27회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볼게요. 기억 보세요. A군에서 등록했는데 A군에서 등록을 다시 했대. 이중 등록 맞네. 등록만 2번이면 무조건 이중 등록이에요. 니은 B군에서 등록하고 C군에서 등록을 또 했대. 이중 등록이에요. 무조건 등록 2번이면 이중 등록이야.
디귿은 중개보조원이 법인이 사원 될 수 없다. 이중소속. 중개보조원도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중개보조원도 딴 데 취업하면 안 된다. 양다리는 금지가 돼 있어서. 리을은 이중소속이니까 1학년 1반.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맞다. 답은 5번이었어요. 내용은 쉬운데 답을 찍기가 부담스럽지. 전부 다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옆에 141페이지에서 굵은색 1번 중개사무소에서 동그라미 2번이 이중사무소예요. 동그라미 2번이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니까 임등식 플러스 1학년 일반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임시중개시설물이고 작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동그라미 2번이 이중사무소. 동그라미 4번이 천막 파라솔 나오니까 임시중개시설물. 이건 뭐다? 동그라미 2번과 4번은 떴다방 영업이다. 자기 사무소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제재가 똑같다. 임등식 플러스 1학년 일반. 그렇게 되고 주의사항은 이중사무소는 등록을 2번 받은 건 아니다. 두 번째 사무소는 무허가 창고시설, 건물 형태일 때. 이제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분사무소죠. 밑에 분사무소. 양다리, 떴다방은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지정,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개인들은 안 되고 법인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데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법인 2개 이런 게 아니에요. 합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법인 되는 거죠. 얘네들은 위아더 월드, 분사무소 10개 있대. 상관없어요. 전체가 합해서 하나의 법인 되는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는 필수예요? 아니에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돼. 그럼 주된 사무소는 당연히 있어야지. 본사인데. 필수. 분사무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 그 법인이 중개법인이건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 아니면 특수법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특수법인은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 시골에서 지역농협은 농지만 취급하는 애 있어. NH뱅크, 은행이 아니라고요.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 다른 거 하려고 만들었는데 중개업도 할 수 있는 법인. 상관이 없다고. 법인이면 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하고. 누구만 못 둔다? 개인만 못 둔다. 질문 드려볼게요. 개인들 등록관청 허가를 얻어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OX? X. 안 되는 걸 어떻게 허가를 해줘. 개인들은 분사무소 둘 수가 없다. 허가받고 그런 게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럼 안 돼. 자, 이제 주된 사무소, 필수고 분사무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주된 사무소 만들 때 등록을 하는 거죠. 주된 사무소 만들 때 필수니까. 그럼 분사무소 또 등록을 하면 되나요? 분사무소가 등록을 또 했대. 그러면 이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인인데 등록이 몇 개? 2개. 이중 등록 안 된다고. 등록이 2개면 이중 등록. 법인도 등록은 하나만. 그래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하죠. 그렇게. 그럼 질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걔가 등록관청. 그럼 분사무소 입장에서 등록관청은 어딘데? 맞췄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등록 한 번, 등록관청 한 군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에요. 그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를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를.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작년에 나온 건 이거였네. 정답으로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는데? 분사무소 인장 등록,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걔가 등록관청이니까
그렇게요. 자, 이제 분사무소 다시 만들어 보면 강남구의 주된 사무소, 서초구의 분사무소. 여기다가 이제 두려는 상황이죠. 둔 게 아니라. 첫 번째, 분사무소는 등록 신청하면 안 되고 설치 신고를 해야 돼요. 왜? 등록이 되면 이중 등록이니까 신고, 설치 신고. 누구만? 법인만. 개인들은 안 되고 법인만. 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하고 법인만. 중개법인도 들 수 있고 특수법인도 들 수 있고 법인만. 개인들은 안 된다. 두 번째, 어디 가서 이걸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이렇게.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그 다음 세 번째, 공짜인가요? 공짜야? 수수료 돈 내야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라고요. 돈 내는 거 총 몇 가지? 6가지. 그 중에 3가지가 뭐다? 첫 번째, 시험 보는 거. 두 번째, 등록 신청. 세 번째, 요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돈 내는 거라고.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니까. 그리고 그다음 이제 업무 보증, 보험이에요. 보험을 추가로 미리 들고 와야 돼.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설정. 얼마 이상? 1억 이상. 주된 사무소가 2억이거든요. 최소. 분사무소는 최소 1억씩 둘 때마다 추가로 계속 들래요. 분사무소 하나 또 두면 얘도 또 1억. 최소 1억씩. 둘 때마다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보험을 미리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들고 오래요. 질문. 지난주에 등록할 때는 보험 언제 들었는데? 등록할 때는 미리 들고 와요? 중개업 등록할 때는 미리 보험 드는 거 아니었어. 나중에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나중에 보험 든다고 그랬죠. 매년 나오는 거. 중개업 등록할 때는 나중에, 분사무소는 미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미리 보험 들어요. 다 미리 들어. 중개업 등록할 때만 나중에 보험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1억 이상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금이 사무소에 붙나요? 1억이 여기에, 1억이 여기에. 아니죠. 법인 가서 붙잖아.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이니까 2억이 법인 가서 붙고, 요 1억도 법인 가서 붙고, 요 1억도 어디 가서? 법인 가서 붙고. 이 법인 분사무소 2개 있을 때 최소 얼마? 4억 원의 보험을 들게 된다. 법인 가서 붙으라고, 보험금액이. 그래서 이제 요 분사무소 여기서 중개사고 발생했어요. 보험금을 1억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X. 4억까지.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래요. 보험금을 2억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X. 4억까지.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은.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 위아더를 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설치 기준을 심사하는데, 설치 기준. 첫 번째가 지역 요건, 개수 요건. 지역 요건, 개수 요건 보통 그냥 짬뽕해서 불러요. 그 다음 책임자 요건인데요. 별거 아니죠. 지역 요건 이거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여기다 못 둬. 그러니까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같이 있대요. X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 두는 거예요.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렇게 다른 데다가 몇 개씩? 하나씩. 개수 요건 하나. 서초구에 분사무소 2개 있대요. 안 돼요. X. 그러니까 지역 요건, 개수 요건을 짬뽕을 해봤더니 이런 말이네.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 하나만 두래요. 주된 사무소면 주된 사무소 하나만,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하나만.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 하나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같이 있다. X. 분사무소 2개 있다. X.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 하나만. 그리고 자,
시군구예요. 특광도가 아니라. 만약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제외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면 서울특별시 전체 못 두는 거야.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광도 그러면 안 된다고. 시군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특광도가 아니라 그렇게 두 번 나왔었죠. 특광도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심하잖아. 강남구에 있으면 서울 전체에 못 둔다. 장난해? 너무 넓다고 그거는. 시군구 이렇게 해줘.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자, 지역요건, 개수요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OX.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아니, 적어도 한 군데 못 두잖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는 제외니까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물론 제일 치사한 건 이거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포함 X 제외. 그런 건 치사빤스 똥빤스. 아유 너무 치사해. 근데 그렇게 가끔 나온다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포함 그러면 여기도 둘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X. 이렇게.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다. X.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포함 X 제외. 책임자 요건은 지점장이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공인중개사. 근데 요 책임자 요건에서 특수법인이 있죠. 지역농협 같은 거.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중개법인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은요. 법인 전체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 등록 기준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고 실무교육도 한 명도 안 받아도 돼. 특수법인은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중개법인은 대표자 공인중개사고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중개법인은. 특수법인은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 실무교육 한 명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특수법인은. 그럼 특수법인 지역요건, 개수요건은 어떻게 되게요? 특수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분사무소 둘 수 있나요? 못 둬요. 둘 때 한 개만 둬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역요건, 개수요건은 특수법인도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야. 얘는 책임자 요건만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자 요건만.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를 잘 봐야죠. 근데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거의 얘만 나와. 이것만. 특수법인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한다. X.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신고필증을 교부하네요. 7일이네. 이거 우리에게 해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줘야죠. 7일. 자, 7일짜리 세 가지를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 7일짜리?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7일. 이거는 원칙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원칙이잖아.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7일짜리를 기억해야죠. 원래 우리가 할 때는 여유있게 10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할 때도 빨리빨리 7일짜리는 첫 번째 인장 변경 등록. 도장을 바꾸면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돼.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7일. 취소되면 증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7일 그렇게 해줘. 7일짜리 세 가지를 기억하자. 7일짜리 세 가지.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7일.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7일. 거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개공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7일. 세 가지. 얘는 뭐 원칙이니까. 근데 뭐가 없냐면 서면 통지가 없어요. 등록은 서면 통지, 등록 통지가 있는데 분사무소는 서면 통지, 등록 통지가 없어. 왜 없냐면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분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으니까 서면 통지, 등록 통지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이고 얘네들은.
바로 신고필증 교부하는 거고, 신고필증 받으면 업무 개시하면 되고, 등록증 받으면 업무 개시, 신고필증 받으면 업무 개시. 마지막은 통보죠. 통보는 모르면 알려주는 건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관청끼리 지들끼리는 어떻게 통보해라? 지체 없이.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통보해라.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할관청,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등록관청이 협의하는 건 어떻게 하죠? 등록관청이 협의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치를 모아서.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통보가 나오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자. 관청끼리, 지들끼리. 관청끼리면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자,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통보하는 얘기죠. 이렇게. 통보. 왜? 얘는 분사무소가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얘가 알죠. 알. 여기 가서 설치 신고했으니까 얘는 알. 그죠? 얘는 분사무소가 자기 구역에 생겼는데 알아요, 몰라요? 얘는 몰라. 모르잖아. 알고 있는 강남구청장이 모르고 있는 서초구청장에게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모르면 알려주는 게 통보예요. 한번 나가보라고. 여기 가서 설치 신고해서 얘가 알잖아요. 얘 모르고 자기 구역에 생긴 걸 몰라요. 분사무소가 생긴 걸 알려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고. 자, 141페이지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제외 위에다가 포함 X라고 크게 적어놓고 제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다른 시군구에 두는 거고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씩만 돌아. 그래서 지역요건, 개수요건이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엔 못 두고 둘 때 한 개만 돌아. 지역요건, 개수요건. 이렇게 하는 거고. 있고. 넘겨보면 142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중개법인은. 다만 특수법인은 그렇지 않죠. 양가로 1번에서 첫 번째 줄 맨 옆에 다른 법률 규정을 받는 법인,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을 줄여서 그냥 특수법인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 책임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양가로 1번이 크게 별표예요.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뭐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내는 게 설치 신고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 법인만. 어디 가서 설치 신고서 내라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첫 번째 줄 맨 옆에 양가로 2번 첫 번째 줄 맨 옆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서를 내라고.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해라. 그때 서류를 첨부하는데 안 내는 서류 세 가지는 똑같아요. 뭐 안 낼까? 자격증 4번 X,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X, 건축물 대장 X. 세 가지는 안 낸다. 똑같다. 우리 중개업 등록할 때도 그 세 가지 X라고 적어놨거든요. 자격증 4번 X,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X, 건축물 대장 X. 세 가지 X. 나중에 자격증 4번 내는 경우가 있다. 자격증 4번. 언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나중에 자격증 4번은 한 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안 낸다. 안 내는 거 세 가지를 적어놓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별표를 또 칠해놔야죠.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낸대. 보험 들었다는 거 내래요. 왜? 보험 미리 들었잖아.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보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었다는 거 서류 내라고. 그럼 질문.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로 내는 거예요?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 그때는 안 내죠. 왜? 보험 안 들었으니까. 그때는.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었으니까 서류를 내라고. 그래서 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를 가끔 서류로 물어봐. 치사하게.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낸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낸다. 그렇게요.
143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맨 위에다가 설치 사유 X라고 적어놓고 이 설치 신고서에 설치 사유를 적을 필요 없다고요. 분사무소를 그냥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들어도. 그래서 143페이지 설치 신고서 제목 위에다가 설치 사유 X. 설치 사유는 이 설치 신고서에 기재하는 게 아니다. 그냥 만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거의 10년마다 나오거든요. 이 서식도. 그럼 그 10년 전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좌측 상단을 보세요. 신고인 성명 뭐라고 돼 있어? 신고인 누가 신고하래요? 대표자. 책임자 X. 책임자가 신고하지 않아요. 왜? 아직 분사무소 안 만들었잖아. 분사무소를 만들겠다고 대표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대표자가 분사무소를 만들겠다고. 치사하게 책임자로 나왔었다고 옛날에. 대표자가 신고하는 거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144페이지에서 양그로 3번 신고필증 교부 및 통지. 신고필증 교부 및 통지. 양그로 3번에서 옆에다가 서면 통지 X라고 적어놔야죠. 이 통지는 통보죠. 통보. 모르면 알려주는 통보인 거지 서면 통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면 통지 X. 서면 통지는 없다고. 왜 없다? 등록한 게 아니니까. 바로 신고필증 교부 7일 이내. 통지는 통보를 할 만한 통보. 통지는 통보다. 누가 누구에게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지 잘 보면 된다. 알몰만 잘 적어놓으면 된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알, 분사무소 관할관청 몰 통보해 주라고. 한번 나가보라고.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양그로 4번 신고필증 재교부도 분실 훼손 시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 공짜인가요? 아니죠. 돈 내는 거지. 질문 저를 보세요. 신고필증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누구 찾아가야 돼? 누구 찾아가서 이거 재교부 신청해야 돼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도 누구 찾아가라?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그렇게 됐고 공짜가 아니라 돈 내는 거다.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돈 내는 거 설치 신고할 때도 돈 내고 재교부 신청할 때도 돈 내고 그렇게 돼 있죠. 됐고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역시 이 분사무소는 틀리라고 내진 않아요. 맞추라고 내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분사무소로 딱 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거기 147페이지에서 공동사용 얘랑 짬뽕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사무소 이전과 짬뽕에서 문제를 만들어요. 최근에는 147페이지에서 공동사용 얘는 사무소 하나를 여러 명이 공동사용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분사무소랑 짬뽕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안 나오든지 그래요. 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소 하나를 여러 명이서 공동사용한다. 근데 동업 X라고 적어놔야죠. 이거는 동업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일은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사무소 하나를 2명이서 같이 쓴대요. 일은 각자 한대. 그럼 뭐가 좋은 거야? 월세 n분의 1. 비용 절감 차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 동업하는 게 아니에요. 일 각자 하는 거고 다 각자야. 월세만 n분의 1.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스타일은 이거죠. 예전 스타일이에요. 사무소 A가 쓰는 사무소인데 B, C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들어가는 거죠. 각자 등록 신청, 각자 이전 신고로 들어가요. A 사무소를 각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 A,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남이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승낙받고 들어가라고. A 사무소인데 몰래 들어간대. 걸리면 확 말이 안 되지. 왜 남이 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승낙받고. 근데 여기에 A 다른 개공 A 승낙이어야 되는데 건물주 승낙서 X, 임대인 승낙서 X. 같은 말이죠. 건물주나 임대인이나. 이렇게 2번 나왔었네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승낙 받고 들어갔으면 각자 하는 거라고. 월세만 n분의 1 각자. 동업하는 게 아니다. 동업하는 거. 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자, 그러면 들어왔대요. 3명이서 같이 사용하면 다 각자예요. 사무소가 이사가도 이전 신고도 각자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각자. 그럼 보세요. 이제 3명이에요. 간판은 몇 개 달아야 돼? 3개 달아야 돼. 간판도 각자인데 간판 한 개만 다는 게 아니라 A가 A 간판, B가 B 간판, C가 C 간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판도 각자 다는 거예요. 3개. 근데 이게 수적인 제한이 없네? 5명도 가능해요. 그럼 간판 5개. 10명은 가능해. 100명은 가능해. 100명이서 사무소 공동 사용하겠대. 자기들은 그냥 서 있겠대. 가능하다고. 서 있겠대 그냥. 괜찮아. 그럼 월세 10,000원씩만 내면 돼. 한 2만 원만 내면 되겠다. 1인당 2만 원. 그거 괜찮네. 100명이서 하면은 월세 2만 원에 중개하는 거지. 괜찮잖아. 그럼 간판은 몇 개? 100개. 야, 요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간판을 보니까 약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간판을. 요즘 또 간판 깨끗하게 하는 게 또 막 그 정화 작업 막 했잖아. 그래서 간판은 한 개만 달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공동이나 아니면 합동이란 단어를 써서 간판을 한 개만 달 수 있다.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 간판에 대해서만. 공동이나 합동이란 단어를 써서. 그래서 이게 한때 유행할 때는요.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런 간판이 많이 보였었어. 최근엔 잘 없어요. 그것도. 옛날에 한때 유행이었다고. 이게.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런 간판들이 보이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데 동업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소만 각자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법은 그냥 무조건 각자 끝이에요.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혜택을 주고 있는 것 뿐이고 가끔 간판이 보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선생님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이게 이거다.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거. 간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뭐 옛날 스타일. 최근엔 이거죠. 이제 문제 나오는 건 이거예요. A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 A가 일을 못하게 됐어요. A가 업무 정지인데 B가 여기 들어가겠대. 안 된다고.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안 돼서 B가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나중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공동 사용이어서. 그리고 A가 업무 정지인데 이사를 가서 C 사무소에 이렇게 못 들어가요.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제한된다.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나중에 못 들어가고 업무 정지가 이사 가서 다른 사무소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공동 사용이니까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제한된다. 단 업무 정지를 받기 전부터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대요. 그건 괜찮대.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으면 계속 사용해도 된대요.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으면. 근데 나중에 들어가거나 나중에 B가 아니면 A가 업무 정지인데 나중에 이사 가서 C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 그건 안 된다고. 후발적으로 공동 사용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14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업무 정지 중인 사무소에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동그라미 3번은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 이사 가서 다른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야. 안 된다고. 공통점은 업무 정지잖아요.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고 이전 신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그리고 3번은 업무 정지가 이사를 가서 다른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 안 된다. 그렇게.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제한된다. 그것만. 한두 지문 가끔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 다음 겸업 제한이 있는데 얘는 재방송이죠. 겸업 제한. 업무 범위. 우리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했던 거. 법인만 그렇죠. 요것만 빨리 해보면 법인만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렇게 했어요. 법인만 이렇게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고.
경위 두 가지.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공매. 자, 경매공매는 누가 못한다? 부칙상 계공이 못한다. 부칙상 계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한다. 부칙상 계공은. 여기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 요렇게는요. 요렇게는 모든 계공이 할 수 있어요. 모든 계공이. 부칙상 계공도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계공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공매는 부칙상 계공이 못하니까 모든 계공이 할 수 있다. X.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그랬어. 자, 첫 번째. 이사 도비업체 소개 할 수 있어요? 이사업체 소개, 도비업체 소개. 이사 도비업체 소개 업 그러면 OX. 오, 된다 그랬어. 업 때문에 X 하지 말자. 소개는 한 번 하는 거, 소개 업은 여러 번 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였을 때 X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장창 틀렸어요. 주택 분양대행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된다고요. 주택 분양대행 되는 거예요. 돼요. 근데 주택 분양대행 업 이렇게 나왔어. X 하면 안 된다니까. 된다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여도 그냥 된다고.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그런 거 왜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고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여도 그냥 된다고. 상담 되잖아요. 상담업 된다고요.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였을 때 X라고 하면 안 된다고. 되는 거다. 이것도 주택 분양대행 되면 주택 분양대행 업도 되는 거다. 업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X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업은 그냥 여러 번 한다. 업종 문제일 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법인은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그런 거 안 되는데 법인은. 그럼 개인은 보통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시험 붙어서 내가 사무소 차리면 난 개인 사업자예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 그러면 이사업, 도배업 할 수 있다. 개인들은 할 수 있다. 법인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보나를 잘 봐야 돼. 법인을 물어보면 법인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저거 이외의 거는 못 한다고 법인은. 근데 개인들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이사업, 도배업 할 수 있다. 힘 남아 돌면 이삿짐 나르시면 된다고. 그 진정한 일타 쌍피가 될 수 있어. 내가 중개하고 중개보수 받고 주말에 가서 이삿짐도 나르고 돈 또 받고 도배도 내가 해야지. 밤에 가서 돈 또 받고 입주할 때 청소도 해야 될 거냐. 청소도 밤에 가서 내가 또 해주고 그 다음날 입원하고 한 달간 입원해야 돼. 이거 병원비 더 나와. 개인은 할 수 있다. 개인은. 법인은 안 되는데 누구를 물어보나 잘 봐야 되고 개인들은 커피숍도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부동산 카페 개인들은. 법인은 그게 안 되는데 개인들은. 그래서 개인을 물어보는지 법인을 물어보는지 잘 보자. 법인만 이런 제한을 받는 건다.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는 법인만. 그렇게 그런 내용이고요. 좀 쉬었다가 지역적인 범위는 뭐 지난주에 안 했던 거니까 148페이지 지역적인 범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쉬겠습니다.